안녕하십니까. 행복 강의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삶이 또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정말 이 삶은 행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돈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오신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온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고 풍요롭게 미래에 또 우리 자녀의 세대는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애쓰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한 삶을 살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을 보면 물질은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풍요롭게 정말 먹고 또 입고 또 누리고 삶을 살아가지만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 훨씬 예전에 어렵고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정말 삶이 살만해, 정말 만족스러워, 이런 결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비서세라는 이 비서세의 교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비서세라고 하는 이 새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서? 기업의 회장을 모시고 또 사장을 스케줄을 관리하며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비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비서세의 이미지가 훨씬 더 머리에 쏙 하고 기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비서세라는 새는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 중에서 하늘의 제왕 하면 어떤 새가 기억이 되시나요? 잠새, 제비, 물론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요. 독수리. 맞아요, 어르신. 독수리 하면 하늘의 제왕. 위험 있게 두 날개를 쫙 펴서 하늘을 이렇게 공중을 비행하고 있는 독수리 새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이 비서새도 그런 과 중에 한 종류의 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는 왜 비서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화면에 비춰지는 만화로 그려졌지만 이 비서새를 보면 굉장히 날개를 쫙 뻗으며 2m가 넘고 굉장히 힘도 있고 굉장히 눈도 좀 밝아서 저 땅에 기어가는 벌레들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포착해서 먹이로 삼고 잡아먹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이 만화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위험 있고 용맹이 있는 이 비서새인데 저기 나의 먹잇감이 기어가고 있구나. 아주 눈도 밝아서 그 뱀을 탁 포착해서 냠냠냠냠 하고 슉 하고 멋있게 맛있게 먹는 그림이 보이시죠? 네, 정말 눈도 너무 밝고
힘도 너무 세고 또 날개짓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새입니다. 근데 이 비서새가 정말 이상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날 때 굉장히 위엄과 용맹을 가지고 있는 새지만 이 새는 땅을 걸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이 워킹하는 것처럼 멋을 내면서 살짝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 이 비서새가 갑자기 땅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용맹 있는 맹수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하면 이 비서새는 그 상태로 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저 사자에게서 저 맹수에게서 내가 벗어나야지 하는 이 생각만 이 비서새는 가지고 있어서 쫑쫑쫑쫑쫑쫑 거리면서 막 달려간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새면 하늘을 독수리처럼 용맹하게 이렇게 위험 있게 날 수 있는 새인데 왜 이 비서새는 맹수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 왜 쫑쫑거리면서 막 달려갈까요? 어르신들, 이 비서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이 비서새는 어떻게 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푸르륵 하고 날개짓을 훨훨 날개짓을 하며 하늘을 날아가면 그 위험에서 정말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는데 말이죠. 사자나 맹수들은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비서새는 그 하고 맹수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만 딱 들었을 때 갑자기 뇌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 우습게도 막 쫑쫑거리면서 달려가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만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유 바보 같아. 아유 이런 어리석어. 야, 너 날 수 있잖아.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맹수가 나타났을 때 쫑쫑거리고 달려가는 비서새를 보면 옆에서 엄청 안타까워 하면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날아! 날개짓을 해!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이게 비서새의 사진입니다. 정말 멋있죠? 이렇게 날개를 활짝 피면 2m가 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비서새입니다. 멋지고 정말 위용 있고 또 눈도 너무 밝아서 정말 먹잇감도 잘 사냥하는 비서새인데 땅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맹수가 나타나면 너무 다 어이가 없게 정말 쫓아가면서 달려가면서 그 맹수를 피하다가 죽고 만다는 사실이죠. 어르신들, 그러면 이 비서새가 정말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또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무엇이 이 비서새에게 갖추어지며 이 비서새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우 다행이다. 아 정말 내가 이것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잠시 이 비서새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근데 이 비서새에게 저렇게 기억이 안 날 때, 만약 비서새 옆에 하늘을 날고 있는 친구 비서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비서새가 막 쫑쫑거리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날개를 써! 날개짓을 해. 이렇게 푸드덕 그려봐. 너는 날 수가 있어. 하고 옆에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알려준다면, 맞아, 나 날 수 있지 하면서 바닥바닥 끓이면서 그 맹수에게 벗어나서 그 친구 비서새와 이렇게 막 웃으면서 고마워. 너가 알려줘서 정말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났거든. 근데 내가 잊어버린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딱 기억이 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날아서 다행이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생명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위기 상황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있었어. 너무 고마워 친구야. 이렇게 웃으면서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그렇게 알려준 친구를 향해 고마워하며 정말 행복하게 또 하늘을 비행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자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면 자 먼저 왼쪽에 있는 화면은 여러분 어르신들 혹시 미국에 가면 로스앤젤레스 LA라고 하는 도시를 잘 아시죠? 그 도시는 옛날에 이렇게 아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과 같은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떼학볕만 내리쬐고 메마른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항도 들어서고 굉장히 번잡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막이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그런 도시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막을 그 옆을 지나고 있는 콜로라도라는 그 강물, 그 강줄기를 이 사막으로 끌어당겨서 정말 사막 자체는 어떤 물이 한 줄기도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지만 이 콜로라도라고 하는 이 강, 물이 흐르고 있는 이 강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공급하자. 이 사막, 척박한 이 땅은 사람이 살기 좋고 또 식물도 나고 하는 이런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아까 비서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정말 옆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또 나와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웃이 있다면 나에겐 지혜가 없는데, 나는 그것을 깨우칠 수가 없는데, 기억해낼 수가 없는데 옆에서 알려주면 깨우칠 수 있고 또 기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위기 상황,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게 이겨내고 벗어나져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활짝 또 미소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마음에서 또 편안함을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척박한 땅인 LA 이 사막에 콜로라도의 물줄기에 그 물이 확 이어져서 정말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오고 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물도 넘쳐나고 초록빛깔의 어떤 식물들도 자라고 또 사람도 살고 하는 이런 정말 번잡한 이런 도시로 정말 이렇게 발전되고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발전하고 또 부유한 이런 어떤 환경이 되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감을 가지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콜로라도 물줄기가 사막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마음이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 또 정말 미소 짓게 만들고 살만하구나, 정말 이 이웃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하는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너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바로 내 옆에 정말 행복을 나눌 수가 있고 또 고마움을 나눌 수가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가족, 친구, 이웃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정말 행복하구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또 가족과 마음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또 자녀와 부모와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그 사랑과 마음이 이어질 때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또 내가 자녀를 생각해주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고 또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연봉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삶을 원하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주어진다면 무엇을 나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부유해지면 정말 사람이 거기서 행복하다 느끼면서 삶을 살까요? 이 대학에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삶을 만족하는 데는 경제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경제적인 요소가 풍요롭게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이 행복한 것은 이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주어지지 않는 삶은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삶을 만족하지 못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삶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르신. 우리가 비록 조금 물질적으로는 다 덜 채워져 있어도 진정으로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삶을 만족스럽게, 정말 내 인생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고 또 그것을 굉장히 공감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정말 진정으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이웃과 서로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고 또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이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